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왜 이철규를 죽이려고 하는가? 한동훈 측근의 좌파들이 있니 없니 하는 논쟁. 김경률이를 이철규가 먼저 영입하려고 했다. 아니다. 한동훈이 영입한 거다. 이것도 정말 황당한 얘기잖아요. 김경률이는 국민의힘에 처음으로 맡은 직책이 한동훈 비대위원회에서의 비대위원이에요. 그전에는 국민의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국민의힘의 역할을 시작했으니까 그 비대위원 영입은 한동훈이 한 거죠. 그 전에 이철규가 조정훈이를 통해서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할래 안 할래 했더니 지가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철규가 먼저 한동훈 김경률이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김경률이를 좌파라고 공격을 하면 되냐는 식의 공격을 이철규를 향해서 지금 퍼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들이 김경률이나 진중권이나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김경률이한테 이철규가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조정훈을 통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고, 조정훈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전원을 갖고 이 자들이 지금 이철규를 공격하거든요. 네. 공방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팩트가 김경률이가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은 첫 번째가 바로 한동훈 비대위에서의 비대위원이에요. 그전에는 무슨 이유에 했는지, 지가 거절했는지, 이철규가 아예 제안도 안 했는지 당직이 없는데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명백한 팩트를 가지고 지금 이철규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또 무슨 김경률이가 좌파가 아니다. 아니 좌파는 좌파지. 김경률이가 언제 전향 선언했습니까? 이자가 참여연대로 있으면서 조국이가 그 파렴치한 짓을 할 때 참여연대에서 조국이를 비판하면서 나오고 한 거 그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자가 우파로 전향했습니까? 언제? 이자는 전향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좌파였지. 좌파인데 좌파 중에도 조국이 같은 좌파는 못 보겠다. 이런 좌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경률이는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진중권이는 지금도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좌파냐 우파냐를 따질 이유가 없어서 안 따지는 것이지, 이게 진짜 좌파냐 우파냐 따지면 그 자들이 좌파지 어떻게 우파입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전향 선언을 해서 우파 활동을 하고 있는 함은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전향 선언을 해도 여전히 좌파물이 좀 아직도 백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발언을 가끔 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한 것과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저는 진중권이가 좌파였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앞으로 우파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김경률이가 나 사실은 좌파였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서 앞으로 우파하겠습니다라고 전향을 공개적으로 한 적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자들이 여전히 좌파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죠. 진짜 따져볼까요? 좌파인지 우파인지. 자, 그건 그렇고요. 김경률이가 지가 나서서 이철규가 인재영입위원으로 영입 제안한 게 맞다. 이철규한테 직접 제안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김경률이가 한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경률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해 11월쯤에 조정훈이 연락을 해서 조정훈이 말하기를 이철규 위원장도 김경률 회계사를 강력히 원한다. 그래서 조정훈이 당시 문자 메시지도 자주 보냈다. 그러니까 이철규가 위원장으로 있던 위원회에 조정훈이를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김경률이의 이 주장에 따르면 이철규는 김경률이하고 전화 통화 한 번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에 이철규가 그 당시에 진짜 직접 전화해서 영입 제안을 했다면 김경률이가 언제 이철규가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랬는데 라고 얘기 안 할 사람입니까?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김경률이가 뭐라 그러냐, 조정훈이가 계속 설득을 했다. 그래서 조정훈이한테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했고 그때 결국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한동훈에 대한 신뢰 등을 바탕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이때는 한동훈이가 직접 김경률이한테 비대위원 해달라고 얘기했겠죠.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자들이 이철규를, 여러분들 그 KBS 라디오 정경시사에서 제가 이철규랑 인터뷰한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철규 의원이 얼마나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품격 있게 대담을 합니까? 그런데 이자들, 이 이철규를 공격하고 있는 이자들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철규가 하던 방법대로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김경률이 얘기해요.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진중권이는 김경률을 영입한 건 이철규다. 정치권에서 여러 문제 인물을 봤지만 그중에서도 이 사람 정말 사악하다는 느낌을 주는 인물은 흔치 않다. 이철규는 희귀한 분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김경률을 영입한 견은 한동훈입니다. 설사 김경률의 주장대로 이철규가 조정훈을 시켜서 영입하려고 했어도 그때는 지가 거절해서 영입이 안 됐어요. 김경률이가 국민의힘에 영입된 첫 번째 자리는 비대위원입니다. 그건 누가 영입했냐? 한동훈이 영입했어요. 이런 것까지 교묘하게 말바꾸기를 하면서 지금 이철규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악하다고 공격하고 수작 부린다고 공격하고 있어요. 또 신재호란 자는 이철규가 경찰청 정보국장까지 지낸 노련한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게 경찰청 정보국장 얘기가 나올 대목입니까 이게? 그래, 경찰 출신이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제 칼럼의 문제 제 의식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경률이, 진중권이, 신주호 이런 자들이 왜 갑자기 이철규를 죽이려고 할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 3년쯤 전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대통령이 됐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정치권에 덜렁 들어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인연으로 지금 비서실장 하는 정진석, 또 이른바 그 이준석이라는 자가 아주 고약하게 프레임 갖다 붙이고 꼬리표 붙여버려서 윤핵관이 돼버린 뭐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에 혼자서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어차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다 공세운 사람들이 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더 긴밀한 관계와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제원이가, 권성동이가, 윤한홍이가, 이철규가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된 거고 정진석이 지금 그 인연과 그 신뢰로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파들이 그리고 무슨 이유에 쓴지 하여튼 이 기성 언론들이 끊임없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죽였어요. 마치 무슨 윤핵관 꼬리표 이준석이라는 자가 꼬리표 딱 갖다 붙이니까 이게 무슨 뭐 천하의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이래가지고서 그냥 두들겨 패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권성동이 거리 두고 윤한홍이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그나마 지난 총선에 이어서 지금까지 대통령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이철규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원내대표 나갈 사람이 없어서 총선 이 참패하고 저 무지막지한 좌파들하고 이 원내에서 격돌해야 되니까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적임자가 없으면 나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내 운명이다. 그러고 이철규가 얘기를 하자마자 윤핵관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원내대표 하려고 그런다고 온통 공격을 해댔잖아요. 실제로 이철규가 출마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완전히 난도질 당해가지고 출마한 적이 없으니 불출마 선언도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철규 의원이 거의 대외적인 발언도 못하고 그리고 지냈어요. 그러면서 배현진이 박정훈이 그 뭐 송파남매라고 부르는 이 둘이 하고 무슨 기자 결혼식장에 가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꼴도 당하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게 뭐 그렇게 죽을 째입니까? 대통령이 신뢰한다는 게 그렇게 저는 지금 이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이런 자들이 집요하게 지금 이철규를 공격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있는 이 정치인 이철규를 제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외로운 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자들이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에요. 팔다리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봅니다. 그냥 이철규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면 그냥 이철규 의원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다 생각하고 그냥 좀 소나기에 옷 좀 적셨다 생각하고 참으시오라고 내가 하겠는데 그게 이 문제의 성격이 그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그나마 잇고 있는 마지막 신뢰의 끈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공격이다 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이철규 죽이기에 나섰다 이 자들이. 그래서 그 자들의 발언에 그야말로 날이 서 있는 거다. 수작을 부린다. 사악하다 하는 식의 적대적 관계에서나 쓸 수 있는 얘기들이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요. 2022년 11월 초인 것 같은데요. 11월 4일인가 7일인가. 그때 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저는 지금부터 윤석열 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예, 2021년 11월. 그때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날. 제가 그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바로 그 순간 나부터 윤석열 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윤석열 주의자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니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지 않고서는 3년 후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거 막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는 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여권의 중심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러지면 여권은 없어요, 그 순간.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철규라는 사람은 좀 각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에까지. 그렇다면 이 이철규에 대한 공격은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함께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의 성격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직시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